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여야가 매일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정국이 민심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번 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함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과 이번 주 각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고요. 내년 21대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3일 연속 긍정적인 평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1.1%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갔고 부정적인 평가는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긍정과 부정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오는 현상은 또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래도 우리가 유의미하게 분석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트에 의한 반사이익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긍부정을 평가하는데 물론 중도층이 열세를 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무당층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특별하게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렇다면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더 긍정평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트를 신청을 해버렸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 자체가 예산안, 국정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반사 이익을 대통령이 얻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두 분께 오늘 꼭 여쭤보고 싶고 분석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아니고 사실 국회 상황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안 처리 상황도 그랬고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그야말로 지금 폭풍전야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어떤지 이걸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민심이 반영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보다는 큰 폭으로 내려갔고 30%대의 정당 지지율이 무너졌습니다. 글쎄요, 국회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여파가 좀 더 수치상으로는 자유한국당 쪽에 좀 더 싸늘한 눈초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는 사실은 쉽게 잘 변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경우 이제 한국당이 새로운 이제 원내 지도부를 네. 선출하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의 흐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국면에서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어쨌든 좀 낮아져 있던 정당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다는 점 이제 어쨌든 지적할 수 있을 텐데요. 관심을 이제 모으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이제 보면은 여당과의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민생 법안이라든가 예산안 처리라든가 어쨌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중도층 등에서요. 네. 아니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이제 여권에서 또는 4+1 체제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이제 예산안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막아내는 성과를 가져왔다면 또 보수층 등에서 더욱더 이제 큰 지지를 보내면서 또 추가적인 긍정 평가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원내 지도부가 뽑혔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 또 그러면서 어쨌든 적극적인 어떤 민생이라든가 예산 같은 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닌 부분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모습들을 사실은 요 며칠 사이에 보여준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새롭게 이제 원내 지도부의 얼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심을 모으거나 하는 추가적인 지지를 끌어올리는데 실패한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정당 지지율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단식 투쟁 때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되면서 지지율이 지금 내려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자유한국당과 무당층을 함께 잘 봐주시면 예, 무당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 외면하는 현상인가요? 빠져서 무당층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왜 올라갔느냐? 자유한국당의 반사 이익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영향은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지금 올라갔죠. 예.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더불어민주당은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자유한국당은 내려가요.
이런 현상이 이제 네.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의당이 내려갔잖아요. 네. 저희 이야기는 뭐냐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결국 진보 진영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뭉치고 있다. 네. 이런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 제가 저 보면 늘 이 분석을 듣고 저런 민심의 흐름을 보면 아 정말 민심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거 우리가 이슈를 다루는 폴폴이지만 민심 폴폴이 더 무섭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은 사실 지난 4월달에 패스트트랙 대치에서 뭐 비롯됐고 이미 예고된 상황이나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4월달에는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썼고 네. 실제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민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패스트트랙 4월달에 충돌 당시의 정당 지지도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두 당 양당 모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때 예. 이제 패스트트랙 굉장히 이제 충돌 국면이었는데요. 몸싸움도 좀 있었고 이제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양쪽 정당에게 부정적인 평가가 있지 않고 네. 이제 긍정적으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단 말이죠. 네. 당시에는 어쨌든 이제 그 패스트트랙 가지고 어쨌든 정부 여당과 이제 야당이 어쨌든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겠는데 그때는 진보 진영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의 어쨌든 그 강경한 대응 또는 이제 보수층에서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제 한국당 지도부의 모습이라든가 한국당의 투쟁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각각 진영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들을 충분히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일반 국민들 또는 중도층 내에서는 또는 안 좋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에서도 이제 새로 이제 정부 여당에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에 이제 동조를 해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약간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연말이라는 특수한 시점에서 이제 민생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언론의 보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또 네. 예산안 처리 관련한 국면에서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국회가 연말 됐으니까 예산안을 처리하고 또 그 예산은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고 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류가 이제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때는 어쨌든 각 진영 간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국민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기였는데 한국당에서 어쨌든 지난번과 비슷하게 이제 어쨌든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아까 배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이제 필리버스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 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되면서 예. 부정적 효과가 좀 더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픽 좀 보면서 제가 배종찬 소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렇게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반 상승 효과는 그야말로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본다면 무당층이 당시에는 또 줄었습니다. 그렇죠. 저 부분은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아주 명쾌합니다. 뭐냐면은 힘겨루기, 팩트는 힘겨루기예요. 정당 지지율을 분석할 때 보면은 힘겨루기 현상이 나타나면은 국민들에는 상당히 혐오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지지층들의 진영 대결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힘겨루기. 이렇게 네.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쪽으로 힘이 결집되면서 지지율이 다 올라가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네. 무당층 다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뭐냐? 단식 투쟁까지는 힘겨루기였어요. 그런데 뭐가 등장했냐면 자, 4월의 패트와 다른 건 이번엔 필리입니다. 필리. 필리가 나타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맥 빠지기입니다. 맥이 빠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하려고 했던 지지층들이 이게 왜 이렇게 대응을 하지? 이건 민생 법안인데 이러면서 필리 때문에 무당층으로 샤이 보수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다시 분석을 해볼 텐데요. 내년 4월에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21대 총선 앞두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현재 인식은 어떤지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인식이 되게 총선이라 하면 네.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 네. 여당 심판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정치 네. 쪽에서.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보수 야당을 심판하겠다라는 민심이
상당히 좀 큰 차이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같은 경우 이제 자세히 보시는데 원래 전통적인 이제 이 국면에서의 조사는 사실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되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되냐면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에 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국정 안정론에 더 동의하십니까?라고 한 질문이 전통적인 질문의 모습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국정 안정론에 동의하십니까가 아니라 이제 보수 야당 심판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바뀌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여권 기류 또는 민주당 등의 기류에서는 내년 총선이 원래는 이제 야당의 그런 정부 여당 심판론이라고 하는 창의 대결,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국정 안정론이라고 하는 방패의 대결이거든요. 원래는. 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쌍방 심판론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것은 뭐냐하면 정부 여당에서 아직 한국당에 대한 비토 정서 또는 비호감 정서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에 대한 적극적 공세의 구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그런 흐름 아래에서 지금 이 조사 설문도 구성이 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심판 이 기류도 41.2%는 비록 이제 보수 야당 심판론보다는 낮긴 하지만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보다는 높은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또는 보수층에서는 어쨌든 정부 여당의 회초리를 들어야겠다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이제 뉴스에서는 보이긴 하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아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 야당 심판론에도 여권층이라든가 또는 이제 한국당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당으로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본인들의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남은 기간의 노력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종찬 소장의 네.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이 왜 저럴까 가만히 보시면 보수 야당 심판의 비율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지지층들은 보수 야당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정부 여당 심판은 뭐냐면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무당층의 부분 일부가 합해진 정도의 비율이에요. 예. 그런데 10.6%는 중도 중에서도 중도입니다. 중도의 중도. 네. 중도의 중도는 아직까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부 심판론으로 가려면은 중도에서 두 번째 중요한 이제 분석으로는 경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나 북한을 평가한다 그러면 좀 더 박한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선거와 관련된 투표 기준이 또는 심판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개혁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여러 가지 개혁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검찰 개혁이고 네. 또 이 개혁과 맞물려서 여전히 적폐 심판 이것도 유효하게 일정 부분 내년 선거까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어떤 이야기냐. 자유한국당이 내년 선거의 기준이 경제가 되도록 또는 북한이 되도록 좀 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구도를 만들어지지 못하는 전략적 부재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지금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됐고 여야의 충돌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국회의 폭풍 전야 그리고 실제로 그 폭풍을 직접 맞게 된다면 글쎄요 다음 주에 민심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 미리 좀 전망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것이 뭐 원활하게 타결되기는 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의 선거법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들을 확대하고 또 네. 연동형제를 어쨌든 비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적용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한국당에게는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정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뭐 협상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또 대화의 끈이 이제 열려 있다라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안에 이제 섣불리 이제 사실은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합의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강경하게 이렇게 대립하거나 그것은 이제 지금 이제 농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외면하는 그래서 이제 대립 국면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아마 나머지 정당들이 이렇게 강행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이제 일정 부분 민생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당에 주는 이제 타격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한국당의 의회 이제 일정 같은 경우에 동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모양새를 너무 강경하게 가져가게 되면
지지층들은 어쨌든 결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그러나 이제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행태, 농성하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끊임없는 과제인 중도층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방향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선거법 개정을 보는 국민 여론,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국민 여론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 의의와 취지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이 된 바 있지만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250대 50, 275대 25 비례대표 의석 수가. 네. 근데 225대 75 이렇게 되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국민들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마치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당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크게 평가를 받거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수처 설치 관련되는 법이에요. 그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결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또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아요. 네. 그다음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이 정당 지지율에 상당히 적지 않은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이 정당의 변화입니다.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해서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네. 이제는 두 개로 쪼개지는 국면이 되거든요. 예. 과연 그렇다면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리고 이 새로운 보수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보수통합이 될까 말까. 이 부분도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풍성한 소식을 가지고 두 분 모시고 또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